당신은 지금 혼자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무도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수명까지 단축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상당수가 며칠씩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오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이것이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하고, 배우자마저 곁에 없는 상황.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습니다. 웃는 일이 줄어들고,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의미 없는 시간만 쌓여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게 없습니다. 외로움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거나 자녀가 효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행복한 노년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해도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3가지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7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평온 속에서 행복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고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은 한 분의 하루를 통해 7가지 비결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인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지만 외롭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결,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 앉아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계절마다 다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할머니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몸이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두 번째 비결, 감정 들여다보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떤지,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짧게 적습니다. 오늘은 조금 쓸쓸하네 라고 적은 날도 있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라고 적은 날도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하루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가벼운 산책을 나갑니다. 세 번째 비결,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느낍니다. 걷는 동안 할머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새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집안을 정돈합니다. 네 번째 비결, 공간 가꾸기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며 할머니는 이 작은 공간이 나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마음도 어지럽게 만들지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 비결, 취미 시간 갖기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할머니는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여섯 번째 비결, 적절한 관계 유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너는 잘 지내니? 같은 짧은 메시지입니다. 매일 전화할 필요도 없고 자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가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 비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산책 중에 만난 고양이가 귀여웠던 것, 저녁 식사가 맛있었던 것.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 감사의 순간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 속에 7가지 비결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7가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떤 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루틴이 삶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불안을 줄여줍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릅니다. 슬프면 안 된다. 외로워하면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나는 조금 외롭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바람 쐬기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나무는 그냥 서 있고, 바람은 그냥 불고, 하늘은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넷째,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취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인도 아니고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때로는 배우자 역할마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 취미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책 읽는 사람, 뜨개질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정체성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여섯째, 적절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매일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안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부담 없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통제감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루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하는 활동을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7가지 습관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고립은 강요된 혼자 있음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은 고독을 인간 성숙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기대,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서적 성숙의 표시라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과는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습관은 바로 그 빈 시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만족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아무 일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해야 하고, 텔레비전을 켜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채울까?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매일 전화해도, 친구가 자주 찾아와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외로움의 해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 7가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계속 외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울 것인가? 변화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그것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는 그 작은 행동. 오늘 저녁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그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여세요. 밖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계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세요. 하늘을 보세요. 구름의 모양을 보고 해가 어디쯤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텔레비전 소리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연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시면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아픈 곳은 없나?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무언가 걸리는 게 있나? 이것이 두 번째 습관, 감정 들여다보기의 시작입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싼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1,000원짜리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그 노트에 매일 아침 오늘 기분이라는 제목으로 한 줄만 쓰세요. 오늘은 마음이 가볍다. 오늘은 조금 우울하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내 감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달을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기분이 좋고 어떤 날 우울한지 그 패턴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토스트 한 장, 과일 몇 조각,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세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싱크대를 닦고 식탁을 정리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습관, 공간 가꾸기입니다. 아침에 주방이 깨끗하면 하루가 깨끗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오전 중에 꼭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걸으면 운동이 되지만 천천히 걸으면 명상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무를 보세요. 어떤 색인지, 어떻게 흔들리는지 관찰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 습관,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산책 중에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인사만으로도 연결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나면 한 곳을 정리하세요. 오늘은 책상, 내일은 침대, 모레는 옷장. 이런 식으로 매일 한 곳씩만 정리하세요. 한꺼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곳씩만 하면 부담이 없고 일주일이면 집 전체가 정돈됩니다. 정리하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 물건은 언제 샀지? 누가 선물했지? 어떤 기억이 있지? 물건과 대화를 나누듯이 정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습관, 취미 시간 갖기입니다. 취미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취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보는 것,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리거나 색연필로 색칠 공부를 하거나 종이접기를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여섯 번째 습관,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긴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 잘 지내지? 건강 챙기렴.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자녀가 바빠서 답장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랜 친구에게도 전화해 보세요. 10분만 통화해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날씨 좋을 때 만나자.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산책하다 예쁜 꽃을 본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바뀝니다. 감사를 찾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분의 작은 행동이 1년이 되면 730분, 즉 12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정도만 꾸준히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딸에게 문자 보내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정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물을 주는 화분과 같습니다. 매일 줄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시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연락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어도 행복한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적절한 연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세요. 그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때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이 몇 번인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해도 괜찮고 7가지 모두 하겠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